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여러분들의 경찰 공무원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32강 수업이죠. 이번 32강 수업도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수업을 진행합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32강 수업이네요. 저희는 아직도 경찰학 총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학 행정학 파트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경찰학 총론 파트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32강 수업, 약 한 30강 후반 수업에서 이제 약 경찰 행정학 파트도 모두 끝날 건데요. 여러분들 나름 성심성의를 다해서 경찰학 총론 파트를 여러분들 조금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해설도 그 누구보다도 조금 더 치밀하게 해설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문제, 그리고 문제를 구성하는 각 지문들 하나하나, 그것의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론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시면서, 또한 이러한 기출문제를 단순히 한 번만 풀어보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계속적인 회독을 통하여 이러한 지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훈련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반드시 실전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 문제가 술술술 풀리는 그러한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꼭 경찰 공무원 합격, 그리고 경찰 공무원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열심히 우리 공부를 향해 달려 나가야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덥죠.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건강관리 꼭 잘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지속적이고 꾸준한 학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32강 수업에서는요, 이제 경찰 행정학 파트에서 우리가 앞서서 경찰 정책, 기획, 이러한 것들 간단하게 배웠고, 특히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 출제가 되는 경찰 조직 관리와 관련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번 32강 수업부터는 경찰의 인사관리, 그리고 이 인사관리 영역에서 하나를 포함하면 경찰의 사기관리, 결국에는 경찰의 사기관리도 인사관리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사관리 파트에서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계급제, 그리고 직위분류제, 이것을 비교 구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의 사기관리 파트에서는 동기부여 이론, 동기부여 이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 이론들, 특히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 5가지 단계, 그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찰의 인사관리, 그리고 경찰의 사기관리, 여러분들 이 파트에서도 시험의 한 문제에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반복되는 논점을 꼭 파악하셔서 제 이론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꼭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32강 수업, 여러분들 교재 353페이지, 문제는 444번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풀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44입니다. 별로 썩 기분이 좋은 숫자는 아니죠? 아니나 다를까 444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자, 그럼 보시면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근무 성적 평정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이 경찰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논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만약에 출제된다면 여러분들의 공부, 수험 이러한 것과 관련된 변별력 있는 문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근무 성적 평정이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출제자가 변별력을 기하기 위하여 출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근무 성적 평정을 여러분들 한번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근무 성적 평정이 나오면 여러분들 스스로 목차를 잡아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우리 한번 살펴보고 진행합시다. 자, 여러분들 근무 성적 평정의 대상입니다. 대상.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근무 성적 평정의 대상은 총경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여러분들 총경 이하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여러분들 이 총경 이하를 대상으로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비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총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정하느냐? 여러분들 총경의 근무 성적 평정은 제2 평정 요소만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하나 넣으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경정 이하는 제1 평정 요소 플러스 제2 평정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길 바랍니다. 근무 성적 평정의 대상은 총경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도 총경의 경우에는 제2 평정 요소만 적용하고 경정 이하의 경우에는 제1 평정 요소 플러스 제2 평정 요소를 고려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근무 성적 평정의 요소입니다. 요소. 여러분들 이 근무 성적 평정의 요소는 역시 제1 평정 요소가 있고 두 번째 제2 평정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1평정 요소는 30점을 기준으로 하고 제2평정 요소는 20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제1평정 요소에 세부 요소도 있어요. 제2평정 요소에도 세부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세부 요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엽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근무 성적 평정 요소인 제1평정, 제2평정, 30점, 20점 합해서 50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2평정 요소가 총경에 해당하고 제1평정 요소가 경정, 제1평정, 제2평정 합쳐서 경정 이하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근무 성적 평정의 대상, 요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함께 이해해 주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 번째로 이러한 근무 성적 평정의 절차입니다. 여러분들 이 절차는 간단합니다.
제 3차 절차까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총 제 3차 평정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네 번째 근무 성적 평정의 여러분들 시기입니다. 시기. 여러분들 이 근무 성적 평정은요. 매년 1회 실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실시하냐?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 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근무 성적 평정의 방법이에요. 방법. 여러분 이것도 엄청 간단합니다. 근무 성적 평정의 방법은 강제 배분법을 적용합니다. 이 강제 배분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근무 성적 평정을 하면 수, 우, 양, 가 여러분들 이렇게 편성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수 20%, 우 40%, 양 30%, 가 1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강제로 배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로 강제 배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 우, 양, 가 2, 4, 3, 1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근무 성적 평정의 대상, 요소, 절차, 시기, 방법 여러분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목차를 적용해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 근무 성적 평정이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근무 성적 평정을 매년 1회 즉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고 했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여섯 번째입니다. 바로 이러한 근무 성적 평정에 예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무 성적 평정의 예외, 여러분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근무 성적 평정의 예외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빗금을 그어서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 휴직. 휴직은 근무를 하지 않죠? 자, 다음 여러분 직위해제. 여러분들 이러한 사유에 의하여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기간은 바로 6개월 이상입니다. 정리하면 휴직,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연도에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 성적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정기평정 이후에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평정 이후에 여러분들 신규 채용 또는 승진 임용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해당 직무에 나름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신규 채용이나 승진 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2개월 동안의 기간을 근무 성적 평정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근무 성적 평정의 예외, 빗근 긋고 두 가지.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근무 성적 평정의 대상, 요소, 절차, 시기, 방법, 그리고 예외. 여러분들 이 정도의 목차에 의하여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시면 이러한 경찰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을 해당 문제 풀이를 통하여 반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입니다. 총경 이하의 경찰 공무원. 여러분들 근무 성적 평정의 대상 맞죠? 자, 매년 근무 성적을 평정한다. 여러분들 매년 1회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근무 성적 평정을 하는 이유는 승진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항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나항 보겠습니다. 근무 성적 평정 시 여러분들 제2평정 요소에 대한 평정은 여러분들 방법이 뭐였죠? 강제 배분법 방식이었죠. 수, 우, 양가 2, 4, 3, 1. 그래서 수, 2, 우, 40, 양, 30, 가, 10의 분포 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강제 배분법 수, 양가 20, 40, 30, 10. 그래서 여러분들 나항도 5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다항 보겠습니다. 근무 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한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근무 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항은 X가 되겠습니다. 근무 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다만 경찰청장은 근무 성적 평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여러분들 근무 성적 평정이 완료되기 전에 필요성에 의하여 각각의 경찰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여러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필요성이 인정되면요. 경찰청장은 근무 성적 평정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해당 대상 경찰 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것이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통보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항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랑 보겠습니다. 정기 평정 이후 신규 채용 그리고 승진 임용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경찰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 기간 일정한 기간을 해당 성적 평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했죠. 몇 개월입니까? 바로 2개월이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3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랑도 X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음 여러분 마음 보겠습니다. 근무 성적 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언제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 성적 평정자는 3명으로 한다. 제 3차 평정까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은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차 평정자는 평정 대상의 상관이겠죠. 2차 평정자는 1차 평정자의 상관이겠죠. 3차 평정자는 2차 평정자의 상관이겠죠. 수직적, 계급적 구조. 맞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은 다, 라,
여러분들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론적으로 경찰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 여러분들 조금 외울 게 많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목차를 구성하셔서 외우시면 여러분들 이 근무 성적 평정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444번 문제를 풀어 보았고요. 여러분 다음 445번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찰 인사관리인데요. 여러분 이 경찰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제1호들은 크게 두 가지로 비교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급제 대 직위분류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비교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역관주의와 실적주의를 비교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영역은 바로 이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영역이고요. 역관주의와 실적주의 영역도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언급이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관리 파트의 대표적인 비교 구분 제1원들,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해당 서준호 경찰학 10개년 단원별 기출천재 교재의 참고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접근해 볼게요. 자,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자, 이것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계급제는 사람을. 자, 여러분들 계급제는 수직적 구조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각 계급에서 구성되고 있는 사람, 즉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자, 다음 여러분 직위분류제는 직무, 해당 직위에서 이루어지는 직무 중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바로 직위분류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중요시한다.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여러분 2번 보겠습니다. 직위분류제보다는 계급제가 평생 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정착에 보다 유리하다. 자, 여러분들 직위분류제는요,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해당 직무에 대해서 더 전문적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또 채용할 수 있겠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해당 직위분류제에 의하면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권한과 책임이 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 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직위분류제는 직업공무원 제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다. 그래서 직업공무원 제도로 봤을 때는 계급제가 직위분류제보다는 더 유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도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보겠습니다. 3번. 계급제는 인사 배치가 비융통적이나 직위분류제는 보다 신축적이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먼저 직위분류제 볼게요. 여러분들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적 인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직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직무를 쉽게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무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직위분류제는 여러분들 인사 배치가 비신축적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여러분, 계급제는 직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용적 인재를 다양하게 사용한다. 범용적 인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은 계급제에 의한 사람은 다른 부서의 업무는 달라요. 다른 부서에 공석이 생기면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급제는 융통적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3번 보기 지문은 X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각국의 공직제도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상호 융화하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계급제도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고요. 직위분류제도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겠죠. 여러분, 이것을 상호 혼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급제 중심에서 직위분류제를 혼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4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인사 배치에 있어서의 계급제, 직위분류제의 특성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354페이지에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표로 구분을 해 놓았죠. 여러분들 이 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46번 볼게요. 자, 다음 여러분 직업공무원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의 전문 직업화하고도 연계하여 이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여기는 전문이 붙었고 여기는 직업이 붙었죠. 그래서 약간 내용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옳은 것은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역관주의와 실적주의의 구분 비교에서 파생된 문제고 특히 이 실적주의와 관련해서 물어보는 문제다. 여러분 이 실적주의가 바로 경찰의 직업공무원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되는 제도죠. 자, 여러분들 기억 보겠습니다.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 제도로 발전되어 가는 기반이 된다. 이 이유는 여러분 실적주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신분보장, 다른 말로 정년보장이죠. 여기에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직업공무원 제도로 발전되어 가는 기반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실적주의가 이꼬르 직업공무원 제도는 아닙니다. 의미는 다릅니다. 그래서 기억은 O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여러분 니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찰의 직업공무원,
신분이 보장되고 정년이 보장된다. 직업 공무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안정성이 있죠. 맞죠? 자, 다음 여러분 계속성이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신분 보장은 결국에는 정치적 중립성에 기여할 수 있죠. 그래서 독립성, 중립성 확보가 용이하다. 여러분 니은도 O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 보겠습니다. 행정 통제 및 행정 책임 확보가 용이하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행정 통제, 행정 책임 그 확보가 용이하다. 여러분 1견 보시면 이게 O 같은데요. 여러분들 X입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요. 자, 직업공무원 제도가 되면 신분이 보장되고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통제하기가 어렵고 행정 책임 확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X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행정 책임 확보가 용이한 건 역관주의에서 더 용이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리을 보겠습니다. 젊은 인재의 채용을 위한 연령 제한으로 자, 여러분들 실적주의 하에서 여러분들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죠. 이러한 연령 제한이 공직 임용의 기회균 등을 저해한다. 예, 저해할 수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기읍, 니은, 리을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직업공무원 제도의 장단점이 있죠. 참고사항으로 표로되어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 꼭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47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나왔죠.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 구분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1번 보겠습니다. 직위분류제의 경우 직무중심 분류이다. 예, 여러분 이건 맞죠. 계급제보다 인사 배치에 있어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여러분들 계급제는 융통적, 신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직위분류제는 비신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정답이 나왔죠. 1번은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계급제의 경우 일반적 교양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맞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능력을 향상시킨다. 즉 범용적 인재라고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공무원이 종합적 신축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직위분류제는 해당 직무 중심, 직무의 전문성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 직무만 담당하게 하죠. 그래서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죠.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 계급제 위주 플러스 직위분류제 가미. 그래서 4번도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다음 여러분 448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또 나왔습니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계급제는 사람, 직위분류제는 직무. 맞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여러분, 불명확합니까? 직위분류제는요, 해당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죠. 맞죠, 여러분? 그러면 해당 직무에 대한 권한, 책임의 소재, 한계가 명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X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기 3번, 4번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다음 여러분 449번 볼게요. 역시나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기억입니다.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 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요. 보수의 합리성인데 여러분들 이 보수의 합리성은 직위분류제가 더 용이합니다. 이게 왜냐면요, 여러분. 계급제는 자, 근속연수, 호봉 이러한 것들로 보수를 판단하죠. 좀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 직위분류제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 적용돼요. 뭐냐면 해당 직무의 전문성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단순히 근속연수, 호봉 이러한 것들로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분류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성 이러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수 결정에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 봅시다. 계급제는 이해력이 넓어져 인사 배치에 있어서 융통적이고 신축적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관 간의 행적 협조가 직위분류제에 비해서는 용이한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위분류제는요. 해당 직무만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의 협조가 용이하지 않은 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직위분류제는 프랑스 아니죠, 여러분들. 직위분류제는 미국이죠, 미국. 특히 미국의 시카고. 그래서 여러분들 디귿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리을 계급제 위주 직위분류제 가미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총 3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계급제, 직위분류제 비교 구분하는 그 표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여러분 4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직분류 방식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당연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비교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찾아봅시다. 1번 계급제, 인간 중심, 사람 중심 분류 방법 맞죠? 널리 일반적 교양 능력 이러한 사람을 채용해서 신분 보장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능력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범용성이 있는 인재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 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 5가 되겠죠.
자, 그럼 2번 보시면 직위 분류제.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한다. 장기간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에 유용하다. 자, 맞습니다. 다음,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여러분들,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X죠. 자, 다음 여러분 3번 봅시다. 계급제는 충원 방식에서 폐쇄형. 그래서 인사 배치가 비융통적이다. 이런 폐쇄형을 채택해서 인사 배치가 융통적이죠. 자, 그리고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을 채택하고 있어. 인사 배치에 신축성이 있다. 인사 배치에 있어서 비신축적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 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맞죠? 기관 간의 행정업조가 용이하다, 용이하지 않다고 했죠. X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이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단순한 단답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나름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것을 좀 사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유형이 상당히 좋은 유형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451번입니다. 역시나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네요. 적절한 것은, 자, 1번 볼게요. 계급제. 이 계급제가 직무의 종류와 책임도 및 곤란도에 따라 분류하는 제도이다. 여러분, 이건 계급제가 아니고 직위분류제의 의의죠. 그래서 틀렸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계급제는 보통 계급의 수가 적다? 여러분, 계급제는 계급의 수가 많죠. 계급 간의 차별이 심하다?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여러분, 계급제가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X죠. 자, 다음 여러분 3번 봅시다.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의 분류 방법이다. 예, 맞습니다. 시험, 채용, 전직에 합리적 기준을 제공한다. 즉, 인사 기준의 합리성. 여러분, 이거 제공합니다. 계급제에 비해 인사 배치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여러분, 계급제에 비해 직위분류제는 비신축적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3번도 X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해설해 보시면 보기 3번에 대한 해설이 조금 일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정으로 카페에 올려놓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그리고 좀 헷갈리거나 여러분들 의문이 있는 사항은 언제든지 제 카페에 남겨주세요. 자, 다음 여러분 4번 볼게요. 직위분류제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장점. 여러분 맞죠? 해당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죠. 자, 있지만 유능한 일반 행정가의 확보 곤란. 그렇죠. 여러분, 직위분류제는 일반 행정가가 아니고 직무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에는 유용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계급제에 비하여 신분 보장이 미흡하죠. 그래서 여러분 4번이 5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이 451번 문제도
상당히 좋은 문제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니까 여러분들 어떤가요? 경찰 인사관리 파트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영역이 바로 공직분류 방식에 해당하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 구분과 관련해서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단점도 여러분들 꼭 구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52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452번부터 인사관리 파트의 한 영역에 해당할 수 있는 경찰 사기관리, 이것을 우리가 동기부여 이론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러한 동기부여 이론과 관련된 제 이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경찰서장은, 여러분 이 A 경찰서장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밑에 부하 공무원을 상당히 아끼고 좋아하는 서장입니다. 그래서 이 A 경찰서장이 동기부여 이론, 사기 이론을 활용해서 소속 경찰관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죠? 이런 서장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론의 적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좋은 문제죠. 적용과 관련해서 좋은 문제죠. 단순한 이론을 물어보는 단답형 문제가 아니라. 자, 1번 볼까요?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생, 안, 사, 존, 자 라는 5가지 욕구 계층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존경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했냐? 경찰서장이 권한 책임을 확대하였다. 자, 여러분들 존경의 욕구의 수단 중에 권한 책임의 확대, 여러분들 그 제도적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죠. 자, 여러분들 부하 공무원에게 권한 책임을 확대하면요, 다른 경찰 공무원들이 우와, 저 경찰 공무원은 권한이 많네, 책임도 많네, 뭔가 조금 더 유능해 보이죠. 그래서 타 공무원이 존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O가 되겠죠. 자, 좋습니다. 다음 2번 허즈버그가 나옵니다.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요인입니다. 여러분들 허즈버그의 이론에 의하면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으로 구분되죠. 자, 따라서 사기 진작을 위하여 동기 요인이 강화되어야 한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적성에 맞는 직무에 배정했다. 맞죠, 여러분?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여러분, 동기 요인에 해당하는 요소. 여러분들, 그래서 2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보시면 맥그리거의 X 이론. 여러분들 맥그리거는 X 이론 플러스 Y 이론을 주장했죠. X 이론, 인간을 천성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X 이론에 의하면 강압적, 권력적,
통제가 필요하고 Y 이론은 인간이 여러분들 뭔가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고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민주적 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X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 아니죠, 여러분들. 인간은 X 이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의욕이 없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3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보겠습니다. 맥그리거의 Y 이론. 인간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죠. 그래서 일방적 지시와 명령을 줄였다. 그리고 참여를 확대하였다. 민주적 참여 확대.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452번 문제는 동기부여 이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출제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453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볼까요? 매슬로우는 욕구를 생, 안, 사, 존, 자, 총 5가지로 구분하였다.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O죠. 자, 다음 보시면 여러분들 안전의 욕구. 여러분들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요, 각 욕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여러분들 이것을 시험 문제에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359페이지에 참고해 보면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 5단계. 여러분 각 욕구의 의의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도 있죠. 제도. 여러분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성과급을 인상하는 게 왜 존경의 욕구를 만족시키냐? 성과급을 인상하면 안전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도 만족시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 각 단계에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은요, 절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접목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욕구 볼까요, 여러분? 신분보장, 그리고 연금제도. 여러분 이것이 안전의 욕구. 여러분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신분 보장이 되고 나이가 들었을 때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다음 여러분 3번 보겠습니다. 존경의 욕구. 자, 친근감, 귀속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충족. 여러분들 의의가 틀렸죠? 자, 다음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 처리 상담. 여러분 이것은 존경의 욕구가 아니라요, 사회적 욕구죠. 사회적 욕구. 즉 타인과의 관계성이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봅시다.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죠.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의식주 및 건강. 여러분 생리적 욕구 이꼬르 의식주 및 건강입니다. 그래서 적정 보수. 내가 먹고 살기에 부족하지 않은
적정 보수, 그리고 내가 쉼을 통해서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휴양제도. 여러분 이것은 생리적 욕구의 제도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의 핵심은 각 욕구 단계를 담보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그 제도적 수단을 암기하실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개입시키지 마라. 이 수단 담보 제도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454번입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이죠. 자, 여러분들 바르게 연결한 것. 여러분 이거는 단답형 문제죠. 어렵지 않죠. 1번 봅시다. 안전욕구,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여러분 이것은 생리적 욕구죠. X입니다. 자, 2번 보시면 사회적 욕구, 타인과의 관계성이죠. 인간관계 개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성에 고충이 있으면 고충 처리 상담해주는 제도. 여러분 이거 O죠. 자, 3번 보시면 존경의 욕구, 신분보장 연금제도. 신분보장 연금제도는 안전의 욕구죠. 틀렸죠. 자, 여러분 생리적 욕구, 참여학대, 권한의 위임, 제한제도, 포상제도. 여러분 이것은 존경의 욕구죠. 틀렸죠. 여러분 바르게 연결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각 욕구의 제도적 수단에 해당하는 단답형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55번입니다. 여러분 이 455번은요. 욕구계층, 매슬로우 욕구계층 이론 각 단계의 제도적 수단도 물어보고 있지만 바로 이러한 매슬로우 욕구계층 이론에 대한 비판이에요. 비판. 여러분들 욕구계층 이론이 비판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생리적 욕구에서 안전의 욕구로 넘어가면 그 이전의 욕구로 돌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죠. 즉 쉽게 말하면 퇴행 과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보기 1번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포상휴가를 가는 것보다 유능한 경찰관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범인을 검거하였다면 이것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범인을 검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자아실현의 욕구입니까? 아니죠. 어떤 욕구입니까? 존경의 욕구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X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매슬로우는 한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현된다. 고 보았죠. 그래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에 대한 비판 두 번째 뭐냐면 복합적인 욕구 추구가 아니라 단계적 욕구 추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생리적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 이게 이 두 가지 욕구가 동시에 발현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은 매슬로우는 사람의 욕구 단계를
먼저 생리적 욕구가 만족되어야 안전의 욕구를 추구한다라는 단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판받고 있죠. 자, 다음 여러분 3번 봅시다. 인간관계의 개선. 공무원 단체의 활용. 뭔가 느낌이 쎄하죠. 고충 처리 상담. 적정한 휴양제도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여러분 이 공무원 단체의 활용 있죠. 여러분 이거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합리적인 승진제도. 권한의 위임, 참여의 확대. 여러분 이것은 자아실현의 욕구가 아니고 존경의 욕구죠. 그래서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자,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다음 여러분 456번 볼까요? 자,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이 부분 보시면 보기 3번 보세요. 보기 3번을 보시면 존경 욕구를 물어봐요. 존경의 욕구.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타인과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는 친근감, 귀속감, 충족.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사회적 욕구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생각을 개입시키지 마라. 자, 제도적 수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것이 욕구 계층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수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32강 수업에서 경찰 인사관리와 경찰 사기관리, 즉 동기부여 이론, 이러한 내용 전반을 살펴보았고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논점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파트는 크게 어려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32강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33강 수업에서는 우리 경찰관리론, 경찰행정학에서 100% 출제되는, 무조건적으로 한 문제는 출제되는 경찰 예산관리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2강 수업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33강 수업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